신체에서 유일무이한 것은 여러분의 지문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혀지문과 냄새도 그만큼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저녁보다 아침에 키가 더 큽니다.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은 중력에 의해 수직으로 더 이상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가 늘어나서 높이가 추가로 2분의 1인치까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낮 시간이 되면 점점 키가 작아진다는 게 아쉽네요. 아코디언 같은 거죠. 여러분의 손톱은 발톱보다 빠르게 자랍니다. 모든 것은 태양이 필요한데 손톱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은 외부에 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은 더 많은 성장을 촉진해주는 햇빛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혈관이 한 줄로 뻗어 있다면 지구 전체를 2번 이상 감쌀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특징이지만 그렇게 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니 스스로 시도하지는 마세요. 인상적인 길이에 관한 주제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신경이 직선으로 쭉 뻗어 있다면 이것은 72km를 갈 것입니다. 물론 순환계만큼 과감하진 않지만 여전히 엄청 긴 거리죠. 인체에는 7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내 개인용 비누는 뭐라고 불러볼까요? 그게 물에 뜬다면 여러분을 밥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안 된다고요? 여기 빛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인간의 눈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유감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 자체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 말하자면 인간의 눈은 약 1000만 가지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억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약 2.5 페타바이트 또는 250만 기가바이트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교를 위해 여러분의 기억은 3억 시간 이상의 TV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해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손과 발은 몸 전체의 뼈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성인에게는 206개의 뼈가 있으며 손과 발에는 106개의 뼈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형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입니다. 이것은 1134kg의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또한 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긴 뼈입니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땀량은 약 1.36리터입니다. 며칠 후면 자신의 땀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 역겨운걸요. 여러분의 심장박동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악과 일치합니다. 당신이 내 심장을 노래하게 만드는군요. 라는 말은 분명 거기서 나온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는 것과 동시에 삼키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뜨거운 스프를 홀짝이는 순간 실수로 시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기침을 하고 숨 막혀 하죠. 그리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니죠. 반면에 아기들은 7개월 정도 될 때까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초능력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아기에 대해 말하자면 아기들은 대부분 푸른 눈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의 이유는 아기들의 멜라닌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고 진정한 자신의 색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눈이 왜 그렇게 크고 귀여운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눈은 몸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은 날 때부터 성인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귀와 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자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잠든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모두 정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낮보다 밤에 더 활동적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뇌는 이 멋진 사실들을 처리하느라 매우 바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간지럼 태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방금 확인해봤는데 실패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간지럼을 태울 때는 그럴 수 없던 뇌가 스스로에게 간지럼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의 간은 몸에서 가장 바쁜 기관입니다. 이것은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하고 과학자들조차도 모두 명확하게 그 기능을 알지 못합니다. 위산은 금속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못을 삼키면 시간이 흐르면서 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시험해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을 녹슨 깡통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왜 그렇게 졸린지 궁금한 적 있나요? 그건 24시간 주기로 이루어진 일주기 리듬은 7시간 동안 깨어 있었으면 낮잠을 자야 한다고 요구하고 음식은 이 효과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얼굴을 붉히면 여러분의 배도 빨갛게 변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저를 믿으세요. 신체의 유일한 부분 중에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 부분은 치아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치과에 가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여러분의 뇌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큼 사탕을 먹고 싶지는 않을 것이니 대신 견과류를 몇 개만 먹어보세요. 인체에는 세포보다 박테리아가 10배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크기 때문에 체질량의 1에서 3%밖에 차지하진 않는데요. 약 2kg 정도의 박테리아를 의미합니다. 입술은 손가락 끝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엄마들이 알고 있듯이 입술을 이마에 대고 누르면 됩니다. 발의 길이는 여러분의 팔뚝 길이와 비슷합니다. 그만 확인하세요. 전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손의 힘의 50%는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한 악수에서 새끼손가락을 빼면 약한 악수와 같습니다. 게다가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도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어렸을 때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해진 미각입니다. 60세가 되면 미래의 약 40%를 잃게 됩니다. 치통과 두통은 3차 신경 덕분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을 통해 머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가 아플 때 그것은 보통 두통과 동반됩니다. 아기들은 약 305개의 뼈를 가지고 있고 어른들은 206개의 뼈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의 100개의 뼈가 합쳐집니다. 말 그대로 아무거나 해도 여러분은 칼로리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8시간 수면은 최대 800칼로리를 태웁니다. 그리고 맞아요. 먹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소비하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방광은 실제로 반밖에 차지 않습니다. 방광이 터지려고 할 때에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싸야 하는 사람만큼 단호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몸속의 신경자극은 최대 시속 320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뇌가 통증이나 간지럼 같은 것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빨라야 합니다. 그러나 뇌 자체는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뇌 자체에는 신경 종말이 없거든요. 인간의 땀 냄새는 박테리아가 그 안에서 살고 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나쁜 냄새가 납니다. 땀 자체는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냄새 감각을 잃으면 음식이 반도 맛있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맛이 끔찍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애초에 맛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과 냄새 둘 다를 의미하죠. 뇌는 외상성 기억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누군가 여러분에게 들려준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버전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맹장은 보아하니 인체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관이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 없이 맹장염과 같은 어린 시절에 맹장을 제거한 사람들은 자신의 맹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들이 아이들로부터 차를 올린 것처럼요. 다 부셔버려! 인간이 문 자국은 거의 항상 입안에 사는 모든 박테리아 때문에 감염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이에나와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에는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손가락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인대로 손바닥과 팔뚝 근육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의 후각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밤중에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을 감지할 수 없을 겁니다. 밤에 뀌는 방귀 같은 거요. 모든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익사하지 않도록 신체 기능을 늦추거나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박수에도 해당됩니다.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되고 거대한 기관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소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길이면에서 가장 큰 내부 기관입니다. 체중과 체적 면에서는 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에 쌍으로 있는 모든 장기와 부위 중 생존을 위해 두 개가 필요하지는 않는 것도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의 신장, 눈, 팔, 다리, 폐 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분이 있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죠. 신장에 대해 말하자면 왼쪽 신장은 오른쪽 신장보다 약간 더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간이 오른쪽에 더 커서 그런 것입니다.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혀에 하루 종일 운동시키는 것을 고려하면 그래야 합니다. 아이들은 봄에 더 빨리 자랍니다. 과학자들은 더 좋은 영양, 더 좋은 질의 휴식 또는 더 많은 햇빛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과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편들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눈은 자동으로 감기게 됩니다. 거참 다행이군요. 사람은 20일 이상 음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은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심지어 냄새까지도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문신 같은 걸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키스를 할 때 뇌는 스카이다이빙 할 때와 비슷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흥분거리를 찾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열정적인 키스를 하세요.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도 괜찮은지 확인해야죠. 안 그럼 어색할 거예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음식을 씹을 때 필요한 근육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되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맨해튼에 있듯이 밀집해서 산다면 인류 전체가 뉴질랜드에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팔꿈치들이 부딪히겠는걸요? 이봐, 나 여기 걷고 있거든요. 여성의 심장은 남성의 심장보다 빠르게 뛰지만 남자의 위장은 음식을 더 빨리 소화합니다. 우리 모두 뭔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세포는 죽고 매 순간 교체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듣는 동안 약 5만 개의 세포를 대체했습니다. 네? 수세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뇌는 전기를 발생시키고 깨어있을 때 전구를 하나 비출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명안이라는 말이 설명되는군요. 평균적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보다 오래 삽니다. 미안해요, 왼손잡이분들. 이건 그냥 엄연한 통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흡연과 사회생활에서 적응한 행동 패턴 같은 외부 요인들 때문입니다. 신생아는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지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생아는 손바닥 반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작은 손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대단한 힘으로 자동적으로 잡으려는 반응입니다. 사실 아기는 대롱 매달려서 손으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힘내, 아기야. 보통 사람들은 꿈의 90%를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이 얼마나 미쳐버릴지 상상해보세요. 방치하면 여러분의 머리는 너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머리카락은 지주핑이라는 중국 여성의 것입니다. 2004년 그녀의 머리는 18피트 5.5인치 길이였습니다. 그것은 라푼젤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아니, 아마도 아닐 겁니다.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은 몸의 근육을 200개까지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우리 모두는 찢겨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70세쯤 되면 약 45kg 정도의 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1년에 약 0.7kg의 피부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의 1만 명 중 1명은 장기가 반대로 되어 있거나 보통의 위치에서 뒤바뀌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간은 왼쪽이 더 클 것이고 오른쪽 신장은 왼쪽 신장보다 높게 위치할 것입니다. 토마토는 인간보다 유전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유전자 연결고리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풀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방목하는 동물들은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풀을 먹지 마세요. 아니면 소를 사세요. 인간의 발가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약 40%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걷고 심지어 서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코를 끊임없이 파는 습관을 집착적 코 후빅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먹는 습관은 멍청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의 내벽은 4, 5일마다 교체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스스로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위세포는 위산에 의해 먹히는 것보다 더 빨리 재생됩니다. 이제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간은 몸 안에서 가장 큰 기관일 뿐만 아니라 원래 크기의 4분의 1에서 완전히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속적인 손상은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눈꺼풀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속 총알보다 빠른 초 단위로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죠. 혈액에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인체의 유일한 부분은 각막입니다. 대신 눈앞에 눈물과 액체가 흘러들어가죠. 인체의 모든 철분을 모을 수 있다면 무게가 약 85g인 작은 톱니가 나올 것입니다. 노력할 가치가 없는 일이었네요. 밝은색 눈, 파란색 또는 녹색을 가진 사람들은 통증 내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눈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등 아래쪽에 보조개가 있길 바랬나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확연히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심장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축하해요. 답을 알아내셨어요. 인체에서 가장 큰 세포는 난자이며 그것은 커서 육안으로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흐릿하게 흑백으로 봅니다. 그들의 시력은 2주 후에야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알겠네요. 시각장애인의 뇌는 귀와 촉감으로 보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재채기는 시속 40의 속도로 공기를 뿜어냅니다. 시도해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의 속눈썹에는 작은 진드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낭충이라 불리며 대부분 무해한 존재들입니다. 대부분 난 아직도 겁에 질렸어요. 아기의 머리는 출생 시 몸 길이의 4분의 1입니다. 하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어린이 되면 몸 전체 길이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기들의 큰 눈동자를 위한 큰 머리. 기억은 몸의 위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 때 서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흔들면 기억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이상한 표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뇌에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있고 모두 다르며 이들 사이의 연결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몇몇 정보를 훨씬 더 빨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꿈의 색깔은 어렸을 때 보았던 텔레비전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흑백 TV를 보면서 자라면 단색 꿈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컬러 TV를 보면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꿈도 다채로울 것입니다. 꿈의 주제에 대해 과학자들은 IQ가 높을수록 더 많은 꿈을 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생생한 꿈을 본다면 여러분은 꽤 똑똑한 사람인 거죠.
인간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장거리 주자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은 먹이가 지쳐서 땅에 넘어질 때까지 쫓아서 먹이를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헉헉거리지 않고서는 버스 뒤도 못 쫓아가죠. 배꼽 안에는 수천 개의 박테리아가 들어있는데 심지어는 문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와우, 배꼽 박테리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눈물은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슬픔이나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입이 너무 건조하면 여러분의 미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타액으로 뒤덮일 때까지는 맛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카락은 강철처럼 강합니다. 머리 전체의 머리카락이 코끼리 2마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머리 길이 5.4m짜리 저 여자애는 어때요? 아마 그녀는 코끼리 한 무리를 통째로 지탱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또한 거의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불에 타는 건 가능하지만 그걸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일 겁니다. 이건 심지어 가장 강한 산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60% 정도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아시죠? 여기서 새로운 것은 여러분의 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 뼈 질량의 약 3분의 1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 인간은 7억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세어봤습니다. 참고로 7 뒤에 0이 27개나 있는 겁니다.